그리고 이 사춘기, 정말 이 사춘기가 오면 우리의 몸이 또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네, 맞아요. 이 사춘기가 그야말로 우리가 다 겪는 정말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2차 성징 함께 오잖아요. 남자는 근육이 생기고 네.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고 여자는 또 가슴과 골반이 커지면서 월경을 시작하고 이런 단계가 오는데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오면서 비로소 사실 오기 전에도 살짝 눈을 뜨지만은 정말 이게 탁 찾아오면은 내 몸이 변화가 오네. 나 엄마처럼 돼가나 봐. 나 진짜 언니가 돼가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이따금씩. 엄마, 나는 언제 이렇게 엄마처럼 이런 거 입을 수 있어? 하면서 속옷을 꺼내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요즘 관심을 진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살짝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아름다운 우리 아이의 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간단한 상황극 먼저 볼게요. 자, 이번엔 어떤 배역들이 출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할게요. 야, 너 여자친구랑 손은 잡아봤어? 야, 손만 잡았겠니? 뽀뽀도 했다. 오, 뽀뽀까지? 왜? 뽀뽀 말고 키스는 해봤어? 당연하지. 그거 왜 물어? 아우, 참. 원래 다 하는 거야. 좋아하면 다 키스하는 거야. 근데 키스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알아? 왜? 이게 침이 섞이면 아기가 생길 수도 있대. 어머. 와, 잔잔한데 너무 진짜 리얼하게 한 것 같아요. 야, 내가 볼 때 작가님들이 나빠. 예, 참 상황극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황극을 그냥 이게 톤만 한국에서 우리가 말한 일반 톤이지 북한에서는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성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유미 씨, 네. 우리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밑에서 맨날 주워 왔다고. 어. 네, 그리고 저는 항상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남자랑 여자가 손만 잡아도 임신한다, 아기가 생긴다. 나 그거 생각난다. 그런 남녀 말 많이 7세 했어요. 부동석. 네, 남녀 7세 부동석도 얘기를 했지만 한참 남자 손만 잡아도 아기 생긴다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믿음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고요? 몇 살 때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제가 19살까지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9살까지 그랬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 19살 때 그랬어요. 근데 17살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서로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근데 몰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빨리 잡았단 말이야? 네. 근데 몰래 손을 잡았는데 알기로는 한 8개월 알았는데 한 번 손 잡았는데 너무 그 좋았어? 다음부터 세상에 애가 생겼어? 애는 무슨 기다려봐요. 세상에 있잖아요. 살이 계속 찌는 거야, 나는.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이 막 이렇게 지금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처럼 이렇게 지금 막 배도 나와요. 그래서, 나 그때 손 잡았는데, 임신했는가 했는데, 그게 벌써 16개월, 18개월 전이에요. 개월수로 셌지만. 그래도 애 손가락을 10달 만에 꼽아봤구나. 나오는 거는 또 알아가지고, 개월수 셌는데 벌써, 이 사람. 났어도 진작 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 봤는데 배는 왜 이렇게 나오지? 저 그랬어요. 19살 때까지. 진짜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성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주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그걸 믿어요. 그렇게. 믿었죠. 19살 때까지 믿었다니까요. 어떠셨어요? 저는 좀 조숙을 해서 좀 일찍 알았어요. 일찍 알았어요. 일찍 그게 알았다가 아니라는 걸. 언제는 일찍인 거예요? 대략? 중학교 때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해요. 어. 근데 이제 남녀를 이제 갈라서 분리해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아주 상식적인 그냥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간단한 것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유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배워주는 거네요, 그럼? 네. 근데 그렇군요.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북한에는 맞아요. 이렇게 따로는 배워주진 않는데 여학생 실습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어요. 맞아. 그럴 때 뭐 생리대 사용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막 그래 뭐 중국은 뭐 생식기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북한은 그 성교육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엄마고 또 할머니들이 해주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게 아버지들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 얘기는 했다 진짜. 여자는 익은 고기야. 그래서 익은 고기가 뭐지? 막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먹기 쉬운 고기라는 뜻으로 밖에 나가서 함부로 여자는 돌아다니지 마라. 미안을 했죠. 남의 집에 가 잠자지 마라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거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남자는 개다. 남자는 승냥이다. 너무 이거 하니까 제가 남자 그 연애 자체를 경멸하는 단계로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20살이 되니까 또 왜 연애를 너는 못하니? 아, 너는 왜 이러니 하면서 그렇게 또 갈구더라고 달달 볶아요. 그래서 아니 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해? 그 엄마가 살짝 그때 맞아요. 내가 방식이 좀 틀린 방식으로 애를 교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성교육은 어때요? 일단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지금 정도 된 거는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은데 확실히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네. 이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이제 성교육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유아 때는 뭐 내 몸이 소중하듯 뭐 다른 아이 몸도 소중해요. 네, 뭐 이런 맞아요. 아주 그런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네.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교육이 좀 체계화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도 네. 그런 성교육과 관련돼서는 아주 좀 조심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중국에서는 콘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예전에 콘돔을 아이들 성교육 시간에 갖고 갔다가 쫓겨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너무 노골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런 성과 관련된 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로 미리 실습을 시키는 거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방으로 보느냐 교육으로 뭐로 보느냐 이런 예. 거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하면 아주 좀 잘 되어 있지만 북한에 그쵸. 비하면 안 되고 북한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도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애가 그 유치원 갔다 오더니 뭐야 올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를 부르는 호칭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고추 떨어진다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엄마 고추가 아니고 음경 이러더라고요. 오, 진짜? 남자는 음경, 여자는 음순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아들한테서 배웠어요. 그 말을. 그리고 또 언젠가 갔다 와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배워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 이러니까 뭐 정자가 난자한테 이사를 가서 그래서 난자랑 만나서 생긴다는데 이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살 때는 등짝 때리면서 그런 거 몰라도 된다. 나중에 다 알게 된다. 뒷구멍 막아라. 그럼 어머니 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 동생 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리 밑에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진짜 여기 와서 성교육을 다시 받는 것 같아요. 서장님은 이렇게 또 딸내미를 키우면서 지금 사춘기를 정점을 찍고 있으니까 이거 미리 예견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물으면 네. 얘기해줘요. 아, 그래요? 예, 얘기해주는데 예. 뭐 아까 아들한테 배웠다고 그러는데 예. 저희는 좀 약간 아이 있는 데에서 미리. 조금 더 의도적으로 와이프하고의 스킨십도 더 노출하고 예. 또 이렇게 엄마랑 아빠가 사랑하니까 너도 낳았고 네. 뭐 이런 거서부터 예. 얘기를 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떨지 모르는데 예. 2차 성징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이제 좀 확실히 달라진 게 저는 사실은 일부러 집에서 네. 가족끼리 있으니까 샤워하고 나왔을 때 예. 몸이 노출되잖아요. 예. 그거 예전에는 우리 애가 별 아무 그거 없이 제 몸을 봤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아빠 빨리 속옷 입어. 이제 이래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빨리 속옷 입어. 아빠가 잘못했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일부러 일부러. 좀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니까 왜냐면 너무 실제로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샤워하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몸을 보이거나 또는 아직까지 예. 저희는 뭐 경우에 따라 타이밍이 맞으면 이 표현이 이상하다. 하여간 겹치면 네. 같이 샤워는 지금도 해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선과 관련된 또는 몸의 변화, 남녀의 이 차이를 네. 뭔가 금기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이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진짜 거고. 성은 아름다운 거다. 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비한 그런 좀 마음가짐은 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예, 그쵸. 호기심 같은 게 미리미리 다 알고 가는 거니까. 중국은 어때요? 이성 친구를 몇 살부터 보통 만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예. 일단은 중학교는 절대 안 되고 이제 고등학교도 절대 안 되고 안 돼요? 네, 대학교 가서 이제 남자친구 사귀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성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뭐 이게 이제 그냥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사실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교육을 받았더라면 예. 그랬을 텐데 이성 친구를 못 사귀게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겠죠. 네. 만약에 몰래 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들내미한테 이제 교육해준다면은 이성 친구 몇 살에 만나러 갈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예. 어떻게 이제 만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주면은 좋지 않을까. 예. 네, 이제 뭐 그 아까 이제 어린이들 그 성교육에 뭐 이제 내 몸은 소중해, 남의 몸도 소중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훨씬 안전하게 하는 게 깊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1살인가 제가 첫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막 북한에 사실 연애할 그런 공원도 없고 뭐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없으니까 저희 집이 또 철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손 잡는 것도 되게 엄마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으니까 어색해서 막 이렇게 앞에서 가고 뒤로 따라오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그 철길에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레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짝꿍들은 데이트할 때 이렇게 연애할 때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사람 마주치면은 화약딱 다 이렇게 맞아, 튄다고 도망치거든요. 손 막 이렇게 빼면서.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나중에 딸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러니까 뭐 북한 경험도 있지만은 그냥 네 몸이 소중하니까 좀 남자친구 생기면은 그래도 제가 좀 간섭 아닌 간섭을 할 수 있고 뭔가 이게 조금 방임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좀 해줘. 그래도 엄마는 경험이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사바사바 예, 좀 그렇게 연애를 넘어갈 되게 것 같아요. 일찍 하셨네요. 21살이에요? 21살이 일찍이고 일찍 일찍이에요? 했어요. 저는 25세 했어요. 근데 저 일방적으로 남자가 좋다 해서 온 연애고 네. 저는 일단은 보수적이어서 이제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상황에서 뭐 대학교 가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얘기할 줄 때문에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냥 PC방은 다녔지 연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우리 아이가 이성 친구를 만나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딸을 가진 부모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일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실질적인 피임 방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려준답니다. 성지식이죠. 근데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내 몸을 또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이니까 이건 사실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는 더 중요한 거고 서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특히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더 많이 빨리 접해 있고 뭐 일찍 안 봐도 되는 불필요한 것도 빨리 접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 남한의 경우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서 네. 오히려 좋은 정보를 잘 흡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 부모들이 통제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여기는 특히나 네.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편하게 그런 이성 문제나 자기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나눌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북한의 경우는 조금 아직 여기하고 이 그럼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없으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부모가 아이를 뭔가 그런 이성 문제나 이런 거를 계속 뭔가 차단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치고 올라오는 거죠. 애들은 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꽁꽁 숨기게 네, 되죠. 우리가 말하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험하거나 노출되어서 예. 그게 오히려 더 아이에게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정말로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가 잘 크길 바란다면 이성 문제든 이런 것들 또 이 사춘기에 있는 내 아이를 조금 잠깐 흔들리는 중이니까 예.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좀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참 부모들도 그냥 아, 왜 이러지 하면서 쉬쉬할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의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변화를 잘 감지하는 게 또 중요하고 우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해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사춘기 참 지혜롭게 넘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육아 배움터 우리 복덩이를 진행하면서 저는 사실 배운 게 더 많아요. 예, 소장님 말씀, 또 우리 유미 씨, 저랑 같은 경험을 했고, 또 중국에서 오신 려정 씨, 중국과 한국의 경험을 동시에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배울 게 많고, 교훈도 나름 많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세 분과 함께 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우선. 네. 예. 어떠셨어요, 소장님? 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저만 남성이어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 워낙 세 분이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네. 네. 여러 가지 제 얘기를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아주 재밌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이 역할극만 안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팔국이 감초였어요. 감초가 아니라 그게 거의 제일 뭐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손을 떨었어요. 아니에요. 좀 더 길었어야 했죠. 제일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실 우리 북한의 아버님들에게 이 남한의 아빠를 대표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이 변해야 가족이 변합니다. 아이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훨씬 더 아버님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아버님이 변하시는 게 좋아요. 변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또 아빠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두 분 얘기도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북한에서 나서 자라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사실은 북한, 한국에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그치. 부딪히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자라온 거랑 여기서 키워야 되는 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특히 저는 처음에 무슨 남자가 육아를 저렇게 잘하지라는 의심도 드는데 사실은 해마다 제가 반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반성을 많이 하면서 또 이제 많이 배우면서 이제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북한 주민들도 저처럼 반성을 하면서 같이 배워가고 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기를 낳고 나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일단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거 세 가지만 충족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은 그거는 아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거창하게 내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아쉽지만 국민통일방송에서 시작한 육아배움터 우리 복덩이 5회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쉽죠?
예,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믿으면서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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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